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도시여행 두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문경시를 이끌고 계시는 김영길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시여행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김영길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문경 부시장 김영길입니다. 손까지 흔드시고. 우리 그 부시장님 최근 근황과 시장님에게 짤막하게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 김영길입니다. 오늘 도시재생 스토리 여기에 참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이무기 집중되어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참 아쉬움도 많이 남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힘도 좀 내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방접종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곧 종식이 올 거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온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듯이 이렇게만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한테도 좋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알겠습니다. 예. 김영길 부시장님께서 또 우리 근황 말씀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코로나에 관련된 좀 소침하시고 좀 위축되신 걸 어깨를 쫙 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생 스토리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은 경상북도 북부 근역에 있습니다. 관문이기도 하고요. 부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문경시의 규모는 어느 정도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어느 시군도 다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시군은 전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문경시라는 곳은 일단 국토 중심부에 있다는 것부터가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강력이 있고 중앙정부가 있지만은 물론 인구가 가름을 하고 국토 면적도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인구가 많은 걸 이제 잣대로서 되고 예산에 또 규모로도 가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경시 인구가 한 7만 2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경북의 260만 명에 비하면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문경이라는 곳이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북도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도시 또 그런 시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길 부시장님께서는 이제 직전에 도청에서 가장 바쁜 직함인 보건정책국장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경을 보니 경상북도에 계셨을 때 코로나 대응을 참 잘하고 계시던가요? 예, 제가 여기 문경 부시장으로 오기 전에 작년 1년 동안 도청에서 경상북도 우리 방역관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모든 국민이 힘들어했던 지난해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아직도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의 이슈는 코로나19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런 질문도 주신 것 같은데, 참, 문경에 와서 봤을 때 제가 도청에 있을 때도 문경에 대한 코로나 대응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수범 사례로도 몇 가지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문경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은 어느 시군,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지금 앞서가고 있다. 앞서가는 정도를 조금만 제가 느끼고 직접 보고 있는 걸 말씀드려보면 우리 문경시의 예산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 정도 되는데 500억 이상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직접 투입을 시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경에 보면 인구 1만 명당으로 보면 한 2.6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비유하면 한 7분의 1 수준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도 인구는 우리가 11번째로 많지만은 네. 발생한 정도는 끝에서 4번째 정도로 적은 네.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거는 제가 직접 느끼고도 있습니다만 우리 문경시에 공무원 수가 약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인구는 7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러면 공무원이 1인당 시민을 좀 지원하고 케어해야 때문에 한 70명 정도가 된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만이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또 각급 기관단체, 특히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는 시민, 네. 예,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19의 대응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로만 협조가 되고 서로 간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것만 정확하게 이행만 해주신다면 문경시에서는 많은 코로나로 인한 큰 부담이나 우려나 이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닐까 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문경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전에 아마 우리 도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도에서 우리 부시장으로 또 이렇게 취임을 해 오셨으니까 경상북도 관점에서 문경이 도시재생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물론 지금으로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심 시가지형 네. 또 경제 기반형 네. 물론 우리 문경시에서는 중심 시가지형을 2년 전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부터 해서 네.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걸 이끌어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경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자부심도 가지면서 좀 확신을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문경시에서는 문경시 도시재생센터가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제가 한번 회의를 하는데 참석도 해보고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 네. 분야에 쪼개어서 다양한 분야를 쪼개어서 네. 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런 작은 것에도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게 여기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자체가 전문가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이런 공모 사업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또 다른데 필요하면 다른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올 수 있다는 걸 들을 수 있고요. 네. 네.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부서가 50여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네. 역시 거기에서도 올해부터는 도시재생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조직이 있습니다. 네. 조직으로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다행히 천만다행인 것이 우리 문경시도 네. 이 적은 조직이지만은 한 20여 개 부서가 넘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시가라는 안에 도시재생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담당이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만은 뭐 담당 계장님을부터 해가지고 4, 5명 정도로 구성되는 게 담당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 되면 바로 도시재생 담당을 도시재생 가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는 거. 일단은 이 공직사회라든지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그에 걸맞는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재생과라는 조직을 가지고 경상북도의 도시재생과와 같이 맞출 수 있고 또 같이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진 문경시 도시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앞으로 도를 넘어서 전국으로까지 가서 충분히 도시재생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손꼽히면서 이런 벤치마킹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도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강력단의 시에들이 아마 지원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강력에서 자랑할 만한 도시 재생으로서 최고의 모범이 되는 도시, 그래서 믿을 만한 도시, 예산 줬는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가는 성공 모델을 좀 만들어 가겠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아마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아마 유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도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토부를 통해서 또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지금 국가에서도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기준이 대부분 50%입니다. 50%이면서 공모를 거치지 않고는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지자체와 강력에서 이제 협의된 후에 이런 공모를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이거 국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아마 5가지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주거형, 뭐 주거 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또 뭐 중심시가지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경제기반형에 지금 우리가 몰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인력도 필요합니다만 예산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굉장히 좀 예산 확보가 설령 공모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50%를 부담하기에 굉장히 힘겨운 이런 예산을 참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니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같은 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타 지역에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발굴해서 한다면 국비 예산도 좀 더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도비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예산도 물론 투입이 돼야 됩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인구도 늘어나면서 또 다른 과거의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문경에 오면 볼거리가 있다. 어떤 미래에 먹을거리가 보인다는 게 좀 보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은 꾸준히 연구도 해야 되지만은 예산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활력 있는 문경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길 부시장님과 문경면에 특화된 도시재생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문경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색적인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쉥쉥 스토리에서 맛있는 소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도시재생 이야기! 간단하게 먼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앞쪽 이게 초코 머핀이에요. 머핀에 여기 흰 색깔 이게 생크림입니다. 네, 생크림을 짤주머니에 넣어서 나중에 이렇게 모양을 짜시면 예쁜 생크림 머핀이 완성이 돼요. 이제 흰색만 하는 것보다 부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색깔 2가지를 선택하시고 여기 볼에다가 넣으시고 색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흰색이랑 부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색깔 2가지랑 해서 총 3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4개의 머핀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드시는 동안 제가 질문도 함께 하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4가지 색 중에서 좋아하시는 색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2가지 색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지를 하나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핀 생크림은 2스푼 정도? 두 번에서 3번 정도 덜어주시면 돼요. 갈 수는 있는데 올 수는 없는 편도 항공 티켓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건 굉장히 저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갈 수는 있는데 올 수는 없는. 항공 티켓이 있다면? 조금 이런 티켓이 주어진다면 조금 기대는 되네요. 그럼 아직 혼자 상상 갈 속에? 수도 있고 뭐 누구랑 같이 갈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설마 올 수 없는데 혼자 보내지는 그렇죠. 않겠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가족이랑 갈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갈 보이지 수도 않는 아직 상상 속의 장소로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런 데로 한번 가서 이쪽에서 못 겪어봤던 거,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데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냥 나라나 이런 장소를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생각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싹 가볼까요? 이번에는 흰 걸로 한번 흰색으로 한번 흰색으로. 네. 요즘 핫 이슈 전기차 질문이 여기도 있네요. 부시장님은 전기차랑 기름차 중에 내 스타일은 선호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당연히 스타일? 전기차죠. 네, 당연히 전기차라고 네,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그게 안 돼가 못 샀을 뿐이지. 예. 앞으로 전기차가 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맞아요. 도로 지금도 보면은 벌써 오고 네, 있고, 맞아요. 예. 지금 우리 문경시에도 이게 설치된 데가 수십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수십 군데. 예, 시청에도 있고 다양하게 시장에도 있다고 얘기하던데. 예, 저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좀 대중화되어 있진 않아서 아직 전기차가. 아직 전기차 안 타시죠? 네, 아직 시승도 못 해서 한번 기회 되면 해보고 싶은 차. 저는 타보기는 타봤어요. 아, 근데 신기하긴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좀 조용하다고 장거리 갈 하던데. 때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면이 혹시나 스톱 쓰지 않을까. 쓸까? 가서. 충전식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전기차를 많이 선호도 하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되면 환경 오염도 맞아.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깨끗해지고 환경적인 문제 여러 때문에.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저보다 더 예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인생 책은 물음표 왜 물음표 느낌표. 인생 책 혹시 있으신지 그 이유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책을 소개해 주시면 저도 꼭 읽어볼게요. 인생책. 네, 인생 책. 우리 공무원들은 먹는 심서를 좋아해요. 저는 옛날에 책 중에 읽었던 거는 아버지라는 책인가요? 아버지 책. 이걸 한번 읽어보고 같은 그때 내가 애가 중학생쯤 됐는데 사춘기가 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감명도 받고 뭐 멀지 않은 미래의 나 자신이고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느꼈는데 아버지라는 거 한번 건조를 하고 싶습니다. 완성해서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트 모양도 있고 나무 모양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꾸미시게 됐는지 구상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을 건지. 구상은 제가 처음에는 하트 모양 할 때는 참 모든 게 참 사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러브가 아니고 라이크에 대한 그 사랑이고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하트를 만들어봤고요. 표현하시구나.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제가 원래 만들 때는 문경이 산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산 모양을 내려고 제가 하고 싶었는데 줄산이 보면 뭐 여성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리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까지 안 해서 산 모양으로 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꽃 모양이잖아, 그죠? 네. 꽃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화상, 지금 봄이고. 맞아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빠질 수 없죠. 만드는 부분이고요. 저 또 만들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는 참 뭐가 쉬운 게 없구나. 이게 듣고 보니까 더 작품을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짧지만 그래도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꽃도 표현해 주시고 거의 자연 친화적인 산도 있고 꽃도 있고 사랑 하트도 있어서 부시장님의 작품의 세계를 너무 멋지게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스토리 성공! 네, 다시 우리 문경 도시재생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성공 요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때 첫 번째 주민 참여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만의 특화,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 협력, 네 번째가 부처 협업을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은 혹여나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사회자님께서 앞에 말씀해주는 뭐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어느 것도 하나 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 본다면 네. 저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주민 참여와 협업 네. 이렇게 들 수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70년도에 보면 우리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새마을 운동이 네.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발상지라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에는 새마을 가라는 부서가 있고요. 네. 역시 우리 문경시에서도 네. 새마을이라는 부서명이 아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새마을 젊은 연령층은 그때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우리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3대 정신이 근면자조 협동이었거든요. 근면자조 협동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중에 보면 근면자조 협동을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네. 있는 부분인데요. 네. 참 근면 부지런해야 되고 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협동심이 있어야 된다. 혼자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량을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가정주부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자갈을 이고 날라서 다 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3대 정신이 있었듯이 지금은 좀 세월이 흘러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저는 또 하나의 거기 4가지에 또 하나가 들어간다면 좀 아이디어 발굴에 따른 네. 협업부서라고 하는 물론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감한 예산 투자도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아지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중에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주민 참여 빼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주민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주민 참여가 있어야만이 이런 도시 재생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했는 만큼의 보람 네. 이런 걸 느끼면서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또 다른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민 참여와 더불어 기관이든 단체든 어떤 할 수 있는 분들의 네. 그런 참여라는 것은 물론 예산도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네. 그래서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네. 조금 도로망 조금 덜 놓고 하더라도 지금은 예? 도로망은 지금 조금 덜 놓고 다리를 조금 덜 놓으면 네. 걸어 다니면 됩니다. 네. 몸에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 네. 건강에도. 그렇지만은 이런 도시 재생이라든지 지역에 와닿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투자를 가감하게 해야만이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문경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관광객 분들이 우리 도심으로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심으로 단 1% 정도밖에 유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관광객 분들이 좀 오셔서 소비와 지역의 문화를 같이 좀 확류할 수 있겠는지, 그러면서 좀 착한 여행이 될 수 있겠는지, 공정 여행이 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은 좀 있을까요? 우리 보시죠. 예, 아이고, 어쩌면 오늘의 참 키포인트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네. 문경이 1년에 관광객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북에도 옵니다만은 주로 오는 분들이 수도권, 충청권에서 그렇죠. 오고 있습니다. 오면 문경 세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본다면 문경읍, 가은 네. 이 정도에서 많이 머무르다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거기에 관광 자원이 있기도 합니다. 뭐 네. 고모산성이라든지 진남교반이라든지 또 자전거 탈 수 있는 데라든지 또 뭐 사격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요즘은 단삼 모노레일, 할공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우리 문경에서 하는 축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3년을 자랑하는 도자기 축제, 도자기 축제, 또 사과 축제, 사과 축제, 뭐 오미자 축제, 오미자 축제. 대표적인 축제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 오미자 축제는 우리 주로 동로면에서 그렇죠. 생산지가 있기 때문에 네. 합니다만은 네. 사과 축제라든지 네. 또 이런
축제는 도자기 축제는 대부분이 문경 세제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물론 뭐 미로공원 또 촬영 세트장 이렇게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저는 전망을 좀 밝게 봅니다. 왜 볼 수 있는가 하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부 내륙 철도가 2023년 되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네. 거기는 중부 내륙 철도는 지금 문경까지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0여 킬로가 조금 지난 점촌까지는 아직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에 국가 4차 철도 교통망에 대한 발표에 따라 보면 네. 앞으로 문경은 네. 열십자형의 4통8달로 철도가 생기게 됩니다. 예. 지금 문경까지 내려온 KTX 철도가 점촌까지 오게 됩니다. 네. 점촌까지 오면 점촌에서는 다시 영주로 갈 수 있는 영주로 해서 동서횡단철도라 해서 영주에서 가는 봉화로 해서 울진까지 가는 게 생기게 되고요. 네. 또 바로 인근에는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신도청이 있습니다. 신도청으로 해서 안동까지 갈 수 있는 또 철도가 생기게 되고요. 네. 특히 또 점촌에서 지금 경북선으로 영주에서 김천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네. 그 선을 상주를 거쳐서 김천, 네. 또 성주를 거쳐서 고령 이렇게 해서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 철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는 모든 차량으로 오다 보면 문경에서 모든 것이 문경 세제 IC라는 곳을 빠져서 문경 세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숙박시설 이런 게 거기 다 혼재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상황인데 됩니다. 그렇지만은 점촌까지 지금 전천역이 충분한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지도 되고 모든 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촌까지만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점촌에서도 점촌 시가지 안에 우리 영순면이라고 있고 영순면 또 산양면 일대를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점촌 지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한창 지금 불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 재배부터 아열대 과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이 들어와서 특수 재배한 농작물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영광을 지나는 우리 또 출렁다리 또 교량을 설치해서 네. 또 볼거리와 직접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촌에 대한 여기 중심 시가지형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부시장님과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부시장 김영길이 아닌 아빠 김영길, 행정가 김영길, 중년의 김영길이 생각하는 성공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김영길의 성공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든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는 신념, 가까운 미래의 나의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도 생각하고 나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생각하고 짧은 훗날에 나의 2세가 생긴다면 그 2세까지도 생각하면서 조금의 앞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험난한 길로 가더라도 평탄한 길은 분명히 올 것이다. 산을 넘으면 산이 아닌 산을 넘으면 평야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노력으로 결실은 올 것이라
봅니다. 파이팅! 이렇게 김영길 부시장님을 모시고 문경시 도시 재생의 방향을 찾아보고 부시장님의 진선의 삶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길 부시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